자, 높임 표현이 되겠습니다. 높임 표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두셔야 되냐면요. 주체 높임 표현과 객체 높임 표현을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 높임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현 방법을 알아두어야 된다. 그래서 실현 방법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종결 표현. 종결 표현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 어말, 어미 알아두셔야 되고요.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되겠네요. 선, 어말, 어미,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특수어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종결 표현 같은 것이 상대 높임법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조사 특수어휘가 지금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부분에 관련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만약에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내용 1학기에 뭐 복습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1학기 복습 자료를 보시고요. 아니라면 EBS를 활용해서라도 종결 표현, 선을말 어미, 조사, 특수어휘 부분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지 또는 교과서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부분입니다. 높임 표현, 상대 높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디를 알아두셔야 되냐면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으로 실현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격식체와 비격식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격식체와 비격식체 내용 부분을 꼭 가지고 와서 복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교과서에서도 강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차이는 의례적 용법, 심리적 거리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자와 청자의 관계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화자가 청자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부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대화 상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대화 맥락을 잘 파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봐두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하계체 같은 경우에는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로 이럴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객체 높임법은 보시면은 목적어, 부사어, 이것이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은 이제 문장 차원에서의 설명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주체 높임법은 선어 말어미, 그 다음에 주격 조사, 그 다음에 높임을 나타내는 단어, 특수 어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표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 높임의 경우에는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사용해서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인데,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은 무엇이냐면요. 소유물이거나 신체의 일부 또는 따님과 같은 친족을 높이는 방식 등이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벌써 도착하셨어.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이 시간이면 낮잠을 주무셔. 와 같은 것이 나와 있고요. 이건 이제 직접 높이는 표현이고요.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은 선생님의 말씀이 타당한 거죠. 선생님이 타당하신 게 아니죠. 말씀을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밝은 것은 귀예요. 근데 귀를 높임으로써 할머니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간접 높임 표현을 활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이 표현은 간접 높임 표현이기 때문에 간접 높임 표현에는 이 계시겠습니다와 같은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있다
의시를 붙여서 있으시겠습니다. 와 같이 표현을 해주면 좋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살펴보시면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의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씁니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결 표현에서 상대 높임법이 사용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 객체 높임 표현을 보시면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한 대상층 문장의 객체를 서술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특수어휘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조사에게 대신 깨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 깨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어에만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높이는 조사는 없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을 높이고 있고 아버지를 모시고 특수어휘가 되죠. 특수어휘 사용이 된다. 들이다 특수어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목적어, 뒤에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조사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깨라고 하는 부사어는 높일 수 있는 조사가 있다 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풀어보시면요. 자, 다음 중 높임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됩니다. 나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를 높이고 싶은 거죠. 드렸다.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자, 주체 높임의 간접 높임이 되고요. 어머니께서는 몸이 편찮으시다, 아프다가 아니라 편찮으시다를 쓴 거죠. 그래서 주체 높임을 쓰고 있는 것이고 직접 높이고 있는 것인데 조사를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를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인데요. 앞존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존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존댓말을 눌러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두 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활아버지처럼 보여서 살짝 지워보면요. 할아버지가 나오고 있고요. 아버지가 나오고 있죠. 그랬을 때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이런 표현을 앞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임법에 약간 특수한 사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답은 지금 보시면 철수야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시래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왜냐면은 오다라고 하는 것과 뭐뭐라고 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둘 다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뭐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철수거든요. 그래서 오다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다를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시래라고 하는 것은 오다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그럼 이 오시래를 어떻게 바꾸느냐? 오라고 하셔. 오라고, 너는 오라. 높이지 않고 하시다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줄임말로 쓰면은 오라셔 라고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여긴 지금 용언이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기억 디귿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인물을 찾아보라는 얘기인데요.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가신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의시, 깨서를 사용을 해서 주체 높이고 있고요. 미양이가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그래서 특수어휘와 조사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상대 높임 표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체 높임 표현 나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 높임 표현에서 누구를 높이고 있느냐? 청자를 높이고 있는 거죠. 화자를 높이는 표현이 지금 낮춤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을 표시를 해보자면요. 해보면은 지금 여기에 주체와 청자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자가 아니라 대상, 청자를 높인다라고 하면 상대 높임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 주체를 높인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된다. 그래서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부분 넘어가 보실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무엇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개념과 실현 방법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봐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장인이 사위에게 무슨 채를 사용하고 있다? 하계채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계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별표를 쳐두셔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 따라 화자가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달리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왜 이렇게 달리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체크를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좀 중요하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뒷부분에 오시면은 여기에 지금 주체 높임 표현을 보는데요.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색한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되고 잘못된 표현을 바르게 고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왜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거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체 높임 표현 봐두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시된 단어를 높임이 뜻이 있는 말로 바꾸어 빈칸에 써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특수어휘를 사용을 하는 것이 객체 높임 표현의 이제 큰 특징이기 때문에 특수어휘를 잘 봐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 부분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서 부분까지 어디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짚어드린 상황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무엇을 보고 풀어야 되느냐? 아까는 가를 보고 풀었지만 이제는 나를 보고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기의 A씨에 사용된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신문을 읽으신다. 주체 높임 표현이 나와 있죠. 주체 높임 표현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체 높임 표현이 나와 있고 직접 높임 표현이 나와 있죠. 직접 높임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께서는 오늘 오십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주체 높임 표현과 상대 높임 표현이 다 사용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다에 오시다, 선어말 어미 사용된 상황이고요. 선어말 어미 사용이 된 상황이고요. 상대 높임 표현은 종결 어미만 사용이 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셨다. 가 플러스 시 플러스 다가 되겠죠. 그럼 얘를 밖으로 끌어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주체 높임 표현과 그 다음에 객체 높임 표현이 사용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 주체 높임 표현은 조사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객체 높임 표현은 지금 특수 어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 주체를 높이고 있다. 선어말 어미 맞는 얘기, 주체를 높이고 있다 맞는 얘기. 그다음에 선어말 어미 의시를 통해 객체를 높이고 있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주체를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십시오체를 써서 상대를 높이고 있다, 청자를 높이고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A와 B의 쓰인께서 님은 주어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주체 높임 표현이냐라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고요. C에서 주체에 대한 높임은 선어말 어미 의시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플러스 조사. 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에서 객체에 대한 높임은 모시고라는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객체에 대한 높임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질문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들어온 부분은 앞부분에서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시다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간접 높임인지 아닌지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편찮으시다가 특수 어휘인지 아닌지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두 개의 답변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내용은 국립국어원의 현재 온라인 가나다 질의응답방에 올라와 있는 답변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 또한 편찮으시다가 편찮다가 특수어휘인지 아닌지 부분을 질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답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찮다는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편찮다는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시가 붙어서 편찮으시다와 같이 쓴다. 즉 사용을 할 때에는 주로 시를 붙여서 편찮으시다와 같이 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편찬타가 주체높임의 특수어휘이므로 편찮으시다는 주체높임의 특수어휘에 주체높임, 서너말어미 시가 붙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간접높임의 표현에서도 주체높임의 특수어휘를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5번 부분이 간접높임과 직접높임에 대한 추가 설명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찮으시다와 아프시다를 써야 하는 상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몸에 대해서는 주로 편찮으시다를 써서 몸이 편찮으세요? 와 같이 쓰고 몸의 일부에 대해서는 아픈 것이 병을 앓는 차원인 경우에는 편찮으시다를 통증을 느끼는 차원인 경우에는 아프시다를 쓰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할머니는 머리가 편찮으시대 라는 표현보다는 할머니는 머리가 아프시대 와 같이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부분은 문법 책자를 두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덧붙인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찬타 자체가 높임의 특수어휘라고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편찬타라는 어휘 자체에 높이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를 붙여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편찬타를 높임의 특수어휘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어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편찬타라고 하는 이 어휘 자체가 편치 않다, 즉 편하지 않다의 준말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높임의 특수어휘로 볼 수 없다라는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높임 표현에서 주체높임의 특수어휘를 쓸 수 없다는 것은 선생님은 따님이 있으시다라고 하지 선생님은 따님이 계시다라고 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할 것이 있는데요. 앞쪽에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훈화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원래 이 훈화라고 하는 것의 이 화자는 말씀 화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훈화만 쓰거나 말씀만 쓰는 것이 적절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이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간접높임에서는 특수어휘를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 측면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편찬타를 높임의 특수어휘로 본다면 마찬가지로 간접존대의 상황이라 다리가 편찮으시다는 다리가 아프시다를 고쳐야 하는 것이 된다. 문법적으로 몸이 아프시다, 다리가 편찮으시다. 아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는 몸이 편찮으시다, 다리가 아프시다가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이 앞에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시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생략된 것으로 보고 직접 높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편찮다가 특수어휘인지 아닌지 어원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도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사전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편찮다는 몸이나 마음이 거북하거나 괴롭다. 흔히 주체높임 서너말어미 의시와 함께 쓰여 병을 앓고 있다의 의미로 모두 씁니다. 따라서 맥락에 따라 그 의미와 쓰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찮으시다는 일반적으로 편찮다의 의시가 결합한 형태로 봅니다만 편찮다는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겠죠. 편찮다는 어원적 형태를 고려한다면 그 견해는 다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수어휘로 보는 경우도 있고 특수어휘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 어휘에 특수어휘가 아닌 일반 어휘에 의시가 붙어서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경우로 볼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견해를 모두 다 보시고 다른 선택지가 어떤 것들이 엮여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높임 표현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